보는 거죠. 그냥 낚싯대 딱 걸어놓고, 세 개 딱 걸어놓고, 찌만 따먹는 경우도 있지만, 기다리는 거죠. 세 개가 전부 미끼가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큰 놈이 와가지고, 물을 때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지인들이 그때 사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쌩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국제정치의 한가운데 비트코인이 놓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분들이 분투를 하고 러시아군인들도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이 국제정치의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기 위해서 결국 무질서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희생자죠, 사실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는 많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투기적 자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경건하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느끼셔야 되겠죠. 그리고 8년 전 저희 지인들은 마치 30년 전에 제 아버지가 저에게 대어를 낚는 법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세상은 참 미스터리 투성입니다. 약간의 좀 미스터리한 생각을 좀 덧붙이면, 비과학적인 생각을 덧붙이면, 근데 제가 어제 과학의 최고봉인 우주물리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거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네. 미래의 뭔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얘기해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8년 전 제 지인들에게. 흘려 들었건, 제대로 들었건. 8년 전에 제 얘기를 듣고 비트코인을 왕창 사셔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대여를 낚으신 분께서 어제 소액 투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소액 투자자한테 양보를 하셨다가 소액 투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우리 오후배 도와줘야지 하고 이렇게 메일 보내셨어요.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감사를 이렇게 전하고, 또 한 지인은 제가 지난번에 한 달이나요? 2달이나요? 그 비트코인 매거진 같은 그 이상한 잡지, 그 자식들이 이상한 경고 사인을 보내서 제가, 심상치 않다라고 올렸는데, 그 사인 받고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겼으니까, 그거 나한테 투자하겠다 이렇게 또 메일을 보내주셔서 제가 아주 그런 메일을 보면 기쁩니다. 투자를 받건 안 받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말만 해놓고 저는 아무 실천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생활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정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조금씩 팝니다. 조금씩 팔고 그냥 부정기적으로 팔아요. 부정기적으로. 제 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부정기적으로 조금씩 팝니다. 예, 비싸게도 팔고, 손해보고 팔고, 그런 사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서, 하는데 이제 그런 분을 또 이익을 또 이익을 보신 거죠. 이게 어쨌건 이제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정리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 알려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같이 그냥 그때 기회를 놓쳤더라도 그냥 갖고 있는 것도 저희 아버지의 낚시가 보여주듯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막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는 저랑 같이 일하는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아주 잘 알려줄 겁니다.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8년이 지나면. 오태민 옆에 있더라도 비트코인을 샀더라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우리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줄 것 같습니다. 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댓글 보고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댓글을 다시는 분은 6월에 어쩌고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저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분의 댓글을 보면 제 영상을 보시는 건 같은데 문해력에 상당히 의심이 좀 되고요. 그렇고 이제 조금 공격적이에요. 저나 비트코인한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의도로 이제 이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분을 저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생각인데,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라는 걸 비판하는 이제 카드뉴스 밑에다가 비트코인 누가 없어진대냐, 박스권에서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거지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제가 콘텐츠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트코인에서 콘텐츠가 떨어져서 우리 아내 말대로 이제 가족 끌어들이고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이제 점점점 타락해가는, 제 사업 얘기하고 이런 타락해가는 유튜버가 될 뻔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시니까 또 비트코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비트코인은요, 진짜로 고약한 딜레마입니다.
비트코인 회의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이렇게 답보하고 막 4만 달러 넘었다가 뭐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생기면 더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떨어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보면 이게 진짜 고약한 딜레마입니다. 이 6월에 어쩌고 하시는 분이 단 그 주장을 2015년도에 제 제자가 그 학원에서 저를 도와주다가 막 굉장히 20대 바쁘거든요. 그때 이렇게 벽에 서서 저한테 그와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 믿어서 비트코인을 사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안 오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있는 거라고 본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빌려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런 화법으로 이 친구가 그렇게 그런 좋은 화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화나지 않게 하는 아주 그런 좋은 사회적 스킬을 갖고 있는데요. 학력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업계에서 돈 잘 벌고 있는 바로 그 제자입니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계속 답보를 하면 어떠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이 안 오르는데 내가 지금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본인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트코인은 모순 속에 있다. 어떤 모순 속에 있냐면 가격이 안정되면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인정되면 가격이 폭등하는데 가격이 폭등하면 활용성이 줄어든다. 이런 고약한 모순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15년도입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렇게 막 4만 달러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면 단기 투자자들이 이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패턴에 참여하면 더 가격이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주식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주식이라면 그냥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화폐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비트코인은 생산하면서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게 비트코인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해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이 되면 원래 비트코인 화폐라고 뭐 본인이 말하건 안 하건 주식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화폐적 용도를 쓰이고 있는 건데 국경을 넘을 때 쓰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남한테 기부할 때 쓰고 하잖아요. 이게 화폐잖아요. 우리가 남한테 기부할 때 주식 주고 국경 넘을 때 주식 갖고 넘지 않잖아요. 주식도 뭐 그런 성격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좀 화폐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작년 초처럼 막 뛸 때는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게 막 폭락할 때도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투기적인 수요나 투기적인 매도가 이제 시장을 좌우하는데 이 박스권에 있다가 이게 안정이 되면 실제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다는 아니지만 활용성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원래 활용성이 화폐라는 것은 이게 막 그 늪지대나 이렇게 경류처럼 막 이렇게 출렁이는 것보다는 좀 땅이 딱딱하게 굳는 게 좋거든요.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기복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주장한 바 비트코이너들 주장하는 것처럼 그 해칭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태가 발전을 할 텐데요. 그래서 얼마든지 또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다 파도 치는 데서 헤엄치는 것과 파도 치는 데서도 헤엄칠 수 있지만 우리가 잔잔한 실내 풀장에서 수영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원래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활용도가. 이게 비트코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트코인밖에는 대안이 없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비트코이너들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딱 그런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비트코인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트코이너들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은 비용을 지불하는 채굴자들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 안에 있으면 그것이 비용이 되고 생산 비용이 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내려가진 않는데 안정이 되면 활용도가 올라가니까 누적됐다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회론자들 입장에서 진짜 난감한 거예요. 야, 그거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3년 비트코인의 겨울이라고 할 때 길게는 4년 이렇게 3년 2년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 놀랍게도요. 비트코인의 활용도는 그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투기적인
투자적인 의미로서 산 사람들한테는 참 그 기간이 지루하지만 당장 국경을 넘어서 써야 된다거나 외국에 은행이 없는 곳에 송금할 때 쓸 때는 그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되면 변동성이 줄어들면 활용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활용성은 떨어지고, 뭐 이런 이상한 겁니다. 거기다가 채굴 비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하방 경직성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낚시터로 돌아가자고요. 아들인 저는 막 낚싯대를 가지고 안 잡히면 입질을 안 하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 시간이 있는 거죠. 낚시하러 왔으면 낚시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낚시를 스포츠처럼 하는 거죠. 8운동. 10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일단 찌를 꺼냅니다. 그리고 찌를 따먹었나? 보는 거죠. 미끼를 따먹었나? 안 따먹었네?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번 넣은 다음에 이제 반응이 없으면 자리를 옮기죠. 그리고 또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람과 수면의 흔들림과 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나름대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잡는 게 이제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그것도 무 넣어가지고 쪄서 먹으면 맛있긴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보는 거죠. 그냥 낚싯대 딱 걸어놓고, 3개 딱 걸어놓고, 찌만 따먹는 경우도 있지만, 기다리는 거죠. 3개가 전부 미끼가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큰 놈이 와가지고, 물을 때까지. 네. 그러면 큰 놈이 와서 물죠. 몇 시간 동안이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이렇게 잔파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약간 꼰대 같은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이 그럴 때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깨닫고 있다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놀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바로 이론적으로 예상했던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집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키워드가 되고 있고 매일 미국의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두 명씩 발언을 하고 있고 셀럽들이 발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리고 기부금, 그리고 러시아, 푸틴과 관련한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채굴을 막겠다는 등 어쨌겠다는 등 지금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구질서를 어쨌건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구질서에 좋건 나쁘건.